초고속 성장. 저자 한성곤. 출판 떠오름. 파트 1. 2년 만에 노량진 고시촌에서 포르쉐를 타기까지. 월 1억의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정말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떠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취업에 몇 번이나 실패해 좌절에 빠진 취준생과 몇 년씩 인생을 입시에 쏟아부어 지쳐가는 고시생들로 암울한 기운 가득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살던 노량진 고시촌 빌라 옥상에 올라가면 가까운 여의도의 높은 건물 중 63빌딩이 보였다. 저 멀리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시설 좋은 사무실에서 진취적인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의 사업을 해야겠다고 매일 밤낮으로 올라가서 다짐했다.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가끔 돈의 나쁜 속성을 들먹이며 나는 돈 필요 없어, 행복이 더 중요해라며 돈을 좇는 사람을 속물 취급하는 부류가 있다. 물론 저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도 살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일 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기준도 없이 많이는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건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만큼은 돈이라는 요소에 솔직해져 보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대학교에 가면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 줄 알았다. 학창 시절에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사회에 조종되어 왔다는 걸 모른 채 입시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었다. 미성년자일 때는 입시가 내 자유를 막았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졸업, 취업, 결혼 테크트리를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가 또다시 나를 억압하려 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도 철모르는 사람의 낭만 정도로 치부되는 분위기였다. 과거로부터 동기가 생기고 미래로부터 희망이 나온다. 과거를 통해 내가 추구하는 1순위는 자유였다. 미래에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자 더 빠르게 성장해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과정은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많이 벌고 싶다고 외치는 경쟁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다. 실제로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 중에서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 나는 도로에서 벌이는 왕복 4시간의 출퇴근이 싫었다.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싫었다. CS에 매달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고객 전화를 붙잡고 있는 것도 싫었다.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사무실에 얽매여 있는 것도 싫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어떤 삶일지를 소비와 함께 상상해봤다. 서울에 자가로 된 집이 있고 휴가마다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는 펜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포츠카와 짐을 가득 실을 수 있는 SUV 차 2대를 가지고 싶었다.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정도 갈 수 있고 분기마다 4번은 백화점에서 1,000만 원씩 옷을 사고 싶었다. 생활에 필요한 소비 수준을 배제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니 1년에 10억 넘게 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 그 10억을 개월로 나누어 대략 월 1억이라는 액수가 나왔고 이 돈을 순수익으로 벌면 내가 꿈꾸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보다 그 액수로 할 수 있는 나의 미래를 그려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지 돈만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배제하면서 수입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때부터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나가고 있으며 이제 반절은 이룬 것 같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방구석에 누워만 있어도 수억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경제적 자유보다는 자동화라는 말이 맥락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정의하는 경제적 자유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소득 수준. 둘째, 대부분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셋째,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진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맞닥뜨릴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나는 억대 연봉을 달성하고 난 이후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얻었다. 그건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다. 나처럼 초고속 성장을 한 뒤 당신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어떤 모습이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미래가 될 것은 분명할 거라고 말하고 싶다. 평생할 고생을 3년 만에 했더니 생긴 변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밥 사 먹을 돈도 아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사업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살았던 노량진에는 고시 뷔페라는 식당이 있다. 취업 준비를 하며 경제적으로 빠듯한 취준생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고시생들을 위해 노량진 일대 곳곳에서 4,000원만 지불하면 뷔페식으로 밥, 반찬, 국, 심지어 후식, 과일까지 무한대로 나오는 식당이 있다.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돈이 없어 한 끼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시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지만 그중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같은 곳에서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 물린다. 가끔은 남들처럼 소고기도 먹고 싶고 초밥도 먹고 싶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이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렸다. 자기계발서들은 왜 하나같이 과거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라는 의문을 품은 독자들도 있으리라 본다. 심지어 요즘 교육 플랫폼에 입점된 강의 광고 영상들만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빚쟁이, 고졸학력, 왕따, 월 30만 원 수입, 자살 시도, 수능 7등급 등의 키워드들을 마케팅 소구점으로 내세운다. 나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강의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광고를 반강제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광경이 마치 천하제일 가난대회라도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 자극적이고 반복적인 스토리에 지쳤을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거나 자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움과 자극 2가지를 모두 얻기 위해 이미 선구자가 된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만나야 한다. 가난한 환경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유형에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가 유독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도 돈이 벌리지 않는 가난한 기간 동안 어려운 문제에 자주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만큼은 가난에서 출발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게 된다.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현재 시가총액 25조 원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의 대표 서정진 회장님은 책 셀트리오니즘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언제 자살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끔찍했습니다. 사업 안 하는 꿈을 꾸면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은 없고 돈 달라는 사람만 있으니 못 살겠더라고요. 사업 안 하는 게 맞다. 끝내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타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속도를 내는 순간 건너편에서 덤프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섭게 돌진해왔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두 손이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한 뒤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서정진 회장의 이러한 뒷이야기를 몰랐다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델롬델의 원리대로 시작부터 승승장구해서 큰 성공을 거둔 거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속성대로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만을 본다. 하지만 한 사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장해온 과거의 모습까지 낱낱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보고자 한다. 학창시절은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냈다. 성적에 맞춰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는 서울에 있는 한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내내 입시로 억눌려 있다가 대학에 진학하자 정말 신나게 놀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내가 뭐가 될지는 선배들이 나아가는 길을 엿보면 알 수 있다. 나름대로 공부 잘하고 잘 풀렸다고 동기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선배들을 알아보니 금융권에 취업을 하거나 마케팅, 기획, 인사팀 등의 직무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대학을 졸업해도 월급쟁이로는 자유롭게 살거나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실패해도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이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때가 처음으로 주체성을 가져본 내 인생의 첫 전환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몇 날 며칠 고민해보니 남들보다 옷에 관심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패션 쪽에 입문하기로 정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싶은 이것저것에 손을 댔다. 패션 MD, 페인팅 블로퍼 사업,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스타일 어시스턴트까지 도전해보았다. 실행력만큼은 좋았기에 패션이라는 필드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문했지만 결국에는 패션에 대한 흥미까지 잃고 나온 꼴이 되었다. 실행력이 벽을 마주했을 때 그 난관을 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한계라는 선을 긋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 후 영업직을 선택한 건 내 인생에 있어 신의 한 수였다. 여기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다. 군복무 시절 우연히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자와 관련된 내용을 접한 뒤 연이어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까지 연속으로 읽었다. 학교와 사회에서 이제껏 부와 관련되어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나 책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한 작가가 해준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다. 두 책은 모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숫자와 관련된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자면 사업 쪽이 내게는 더 흥미로워 보였다. 이 두 권뿐만 아니라 한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자수성가한 작가들이 집필한 책들을 읽고 공통점들을 정리해봤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많았다. 한 명이 아닌 다수가 판매 사원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개발, 직원 경영, 유통관리, 회계 등 경영학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요구되지만 고객과 만나는 최전선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세일즈 능력이었다. 어떠한 상품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업을 처음 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이때부터 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수기부터 시작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맹점 라이선스, 부동산, 간편결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내 손으로 직접 판매했다. 처음으로 정수기 영업을 시작한 코웨이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이 벌리기 시작했을 때 경제적 독립선언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환경을 만들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대기업에 다니신 아버지 덕분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저들이 가난한 환경에 있었으니 탈출하겠다는 욕망이 컸겠다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했다. 이들과 같은 결핍의식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다. 등 따뜻하게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 아쉬움이 없어진다. 편한 것도 중독인지라 점점 더 어려운 걸 시도하지 않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한다. 이왕 따라할 거라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나 또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홀로서기에 도전했다.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던 곳은 마포구 합정역 근처 어느 곳에 있는 4평짜리 원룸이었다. 월세를 최소화해야 했기에 잠만 잔다는 생각으로 고시원처럼 작은 원룸을 택했다. 경제적 독립을 한 뒤로부터는 모든 게 돈이라는 걸 깨달았다. 인센티브 구조 속에 사는 영업사원이었기에 내가 해낸 실적만큼 돈이 나왔다. 문제는 월마다 모든 실적이 리셋되는 구조여서 이번 달에 아무리 잘 팔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수입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벌든 함부로 쓸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다. 지금은 법인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일즈를 하던 그 시기에 개인 사업은 이미 한 번 경험해봤다. 나의 첫 사업은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그 이유는 렌탈 제품 영업사원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보니 월천뽕에 취해 자만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업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주변의 권유로 모든 렌탈 제품의 판매 라이선스를 보유한 총판업체를 차렸다. 이때는 내가 몸담았던 업계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기에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고 느꼈다. 나만의 영업 방식을 지인 5명에게 주입시켜주면 5배는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영업은 나만 잘하면 이기는 게임이었지만 사업은 나만 잘하면 망하는 게임이었다. 고금리로 은행에서 청년 사업가 대출까지 받아서 몇 달을 버텨봤지만 통장 잔고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호기롭게 시작한 내 인생의 첫 사업은 트라우마만 남긴 채 다시는 사업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영업과 사업을 하고 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옛말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내가 만약 20대 초반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없었다면 앞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눈앞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생도 훗날 전부 피와 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자. 비즈니스의 날개를 달아주는 글쓰기 전략.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온라인에서 교육자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3가지 대표적인 매체가 있다. 그건 바로 블로그 포스트, 인스타그램 피드, 유튜브 영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글쓰기다. 각 플랫폼에서 1,000명 이상의 팬들을 모아보는 경험을 하며 3가지를 모두 다 해봤기에 확신을 담아 말할 수 있다. 연습에 있어서는 수정이 편해야 한다. 사진과 영상에 비해 글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즉각적으로 담기 쉽고 수정과 발행 등 2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으니 굉장히 간편하다. 그러니 교육자의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 글쓰기로 연습하는 게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글을 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글쓰기 1타 강사인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지금에서야 2,000자 분량의 글은 1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하나의 글을 쓰는데 6시간 넘게 걸린 적도 많았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최고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한 끝에 마침내 글쓰기 4단 구조를 정리했다. 지금도 이 방식 그대로 글을 쓰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만 하면 평균 이상의 완성도 있는 글을 초고속으로 작성할 수 있다. 첫 번째, 초안을 통해 틀을 만든다. 나는 초안이 없다면 글의 전개가 시작부터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만 올라가기에 절대로 글 작성을 시작하지 않는다. 초안은 첫 문단, 서론, 본론, 결론 등 총 4가지 구성으로 틀을 만든다. 각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논리에 맞게만 가볍게 적는다. 두 번째, 틀에 들어갈 소스를 브레인스토밍한다. 각 주제를 뒷받침할 소스들을 모아야 한다. 이때는 다른 일을 하다가 10분씩만 투자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기록한다. 길을 걷다가도, 화장실에 가서도,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는 즉시 핸드폰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메모를 통해 인간의 망각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록하며 떠오르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덤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소스를 토대로 뼈대를 구축한다. 틀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소스들을 조합해서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뼈대란 글의 50% 정도의 완성도를 뜻한다. 틀에 모아둔 소스들을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뼈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뼈대에 살을 입힌다. 틀과 뼈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잡고 글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글이 완성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잘게 쪼개어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씩 쓰면 쉽고 한 방에 쓰는 건 어렵다. 어느 정도 살이 붙었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발행 버튼을 누르자. 그 다음 1시간의 텀을 두고 수정을 거쳐 100%의 완벽도에 가까운 글로 만들어야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 하나를 적는 과정을 잘게 쪼개어 틀, 소스, 뼈대, 살의 4단계 순서로 작성한다면 1시간 이내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잘 팔리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글이 100개 단위로 쌓이면 생각을 표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를 통해 단지 글만 썼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영역에서 능숙해지는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집필하거나 강의나 컨설팅 등 지식 창업으로 부수입까지 올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글을 쓸 때 힘을 빼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 글쓰기를 하는 많은 사람이 첫 문단을 1시간째 붙잡고 진도를 못 나가는 일을 겪는다.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기록이 된다면 압박감 때문에 한없이 힘이 들어간다. 내가 글에 힘을 주면 상대방도 힘이 잔뜩 들어가서 어렵게 읽을 수밖에 없다. 글 작성을 할 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10년지기 친구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가지 팁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자. 오랫동안 본 친구에게는 보통 허례허식이 없는 채로 말을 한다. 그렇기에 이 방식을 활용하면 가장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다.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먼저 말로 설명한 뒤 세부적인 표현을 다듬으면 더 생동감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글쓰기에 익숙해졌다면 3단계로 나눠 전략적으로 레벨업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자 포지션으로서의 모든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긴 칼럼 같은 글을 쓰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글을 쓰는 게 손에 익을 때까지는 사소한 것부터 써나가야 한다. 첫 시작은 오늘 하루의 성장일지와 같은 일기를 적는 것이다. 내가 오늘 잘했던 점, 아쉬워서 개선하고 싶었던 점, 하루 동안 든 생각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글로 남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글 작성을 통해서라도 머릿속에 있는 나의 감정들을 진솔하게 꺼내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
어디에 적든 상관은 없으나 혼자만 볼 수 있는 한글, 워드 파일이나 메모장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든 다음 브런치든 검색 노출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남에게 보인다는 약간의 압박감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기를 통해 글을 쓰는 행위에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잘 팔리는 글을 써야 한다. 잘 팔리는 글이란 1차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글이다. 이는 수많은 글 중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좋은 내용에 감사하다는 피드백까지 받는 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글로 설명하며 소비자들을 설득해 매출로 직결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 살고 있다. 내 글을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보자.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돈을 받고 지식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책임감을 만든다. 무료와 유료는 모든 측면에서 그 차이가 심각하게 크다. 하나의 지식 기반 상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해보는 경험은 글쓰기 실력을 압도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은 돈 버는 공략집, 곤 팀장,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재생 목록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 이야기한 글쓰기 4단 구조와 3단 레벨업의 방식대로 최소한 100개만 글을 적어보자. 계속해서 글을 보고 적으면서 논리 구조를 찾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돈도 벌고 지식도 정교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성장을 원한다면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 글쓰기를 통해 교육자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당신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